어느 날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말해지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수백만의 노인들이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만 다른 이들은 조용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의 27%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종종 안전 문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그리고 깊은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걱정하는 누군가가 혼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면 이 5가지 핵심 단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은 독립적으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 함께 해주세요. 김 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75세의 은퇴한 목수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요리, 정원 가꾸기, 그리고 집안의 작은 것들을 수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가지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넘어져서 아무도 모른다면, 만약 사기의 표적이 된다면,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김 씨의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을 취했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살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5가지 스마트하고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혼자 사는 것은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위험과 그것을 방어하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1장. 건강 비상사태 상상해 보세요. 김 씨는 약간 균형이 맞지 않는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그는 피로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의 말이 불분명해지고 그는 전화기를 잡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뇌졸중은 종종 갑자기, 조용히, 그리고 위험하게 시작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도움을 받는데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상도 또 다른 숨겨진 위험입니다. 매년 4명 중 1명의 노인이 넘어집니다. 혼자 살 때 욕실이나 주방에서의 작은 실수조차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러진 엉덩이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빠른 도움 없이는 회복의 길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낙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마비, 혈당 급격한 저하 또는 심각한 감염과 같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초기 징후를 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로 시작된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2장. 보안 위험 노인들은 종종 표적이 됩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의 은행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었다며 개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김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짜 은행 경고, 친척을 사칭한 긴급 메시지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이메일로 큰 금액을 잃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화 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보안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자들은 종종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더 쉬운 표적으로 봅니다.
부서진 잠금 장치, 조명이 어두운 입구 또는 열린 창문은 조용히 위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없으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주의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3장. 외로움의 감정적 영향. 외로움은 신체적 질병만큼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위험이 바로 고립입니다. 김 씨는 한때 아내와 매일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무겁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단 한 사람과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더 피곤해지고 예전처럼 즐기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심지어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건강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외로움은 우울증, 심장병, 그리고 기억력 저하의 위험을 높입니다. 마음도 몸처럼 정기적인 연결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4장.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 너무 자주 노인들은 나쁜 일이 생기기 전까지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상치 못한 낙상, 한 번의 사기, 또는 한 번의 조용한 뇌졸중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게 지내고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단계를 밟았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살면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5가지 필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장. 매일 점검 시스템 설정하기. 작은 루틴이 생명을 구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낙상, 뇌졸중 또는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사고는 도움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지연되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씨는 자신의 독립성을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넘어지거나 의식을 잃은 이웃들이 너무 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이웃인 박 씨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또는 모든 것이 잘 지내고 있어요. 만약 박 씨가 정해진 시간까지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는 들르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김 씨에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알아차리고 반응할 것입니다. 점검은 단순한 의료 비상사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문 앞의 사기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만약 김 씨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이상한 전화를 받거나 유틸리티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먼저 박 씨에게 확인합니다. 2번째 의견을 얻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매일 점검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입니다. 점검 파트너 찾기. 이웃, 친구 또는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루틴을 알고 뭔가 이상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술 사용하기. 문자 메시지가 불편하다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자동 알림을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 홈 장치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비정상적인 침묵이 있을 경우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일관성 유지하기. 아침 전화, 포치에서의 손 흔들기 또는 잠자기 전에 문자 메시지 등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세요.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공간, 자유 또는 루틴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호의 층을 추가할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점검 시스템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딴 곳에 사는 젊은 성인들도 이 습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점검 계획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이 시작할 날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 살면서 어떻게 연결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일반적인 가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하세요. 6장 비상대비. 계획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김 씨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전화기를 잡기도 전에 그는 쓰러집니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뇌졸중, 심장마비 또는 심각한 낙상과 같은 사건은 빠르게 발생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비상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비상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세요. 몇 초가 중요할 때 정확히 어디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가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된 연락처 목록, 그는 의사, 가까운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중요한 번호를 전화기 옆에 명확히 적어둡니다. 스크롤하거나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기에서의 IC 엘벨, 그의 가장 중요한 연락처는 IC, 비상시 연락처로 표시되어 있어 도움이 도착하면 응급구조대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인쇄된 정보 시트, 큰 글씨로 그의 약물, 알레르기, 그리고 건강 상태를 나열합니다. 응급구조대가 오면 그들은 즉시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팁.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잠금 상태에서도 비상 접근을 허용합니다. 설정을 확인하여 비밀번호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추가하세요. 단계 2. 의료 경고 장치 사용하기. 즉각적인 도움은 단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전화는 유용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전화에 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김 씨는 이제 간단한 의료 경고 펜던트를 착용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도움이 호출됩니다. 전화기를 잠금 해제하거나 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 경고 장치가 게임 체인저인 이유, 이 장치는 시간이 중요한 상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모델은 자동으로 낙상을 감지하여 의식을 잃거나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장치가 응급 서비스에 연락합니다. 이 장치가 주는 마음의 평화는 값진 것입니다. 의료 경고 장치가 있으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김 씨의 펜던트는 일반 목걸이처럼 보이며 가볍고 눈에 띄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 스타일이 있으며 손목 밴드부터 클립온 장치까지 다양합니다. 일부는 GPS 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운전하거나 야외에서 걷는 것을 즐기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비용이 걱정되나요? 많은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단체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작은 도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계 3.
비상탈출 계획 만들기 모든 비상사태가 의료적인 것은 아닙니다. 화재, 가스 누출, 그리고 심지어 주택 침입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집의 각방에 대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는 어떤 문이나 창문을 통해 안전하게 나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그의 문을 두드리면 그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웃인 박 씨에게 확인 전화를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안전 팁이 있습니다. 정전시를 대비하여 침대 옆에 손전등을 두세요. 비상근무자가 필요할 경우 여분의 키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 상자를 사용하세요. 모든 출구를 알고 계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60초 이내에 안전하게 집을 나갈 수 있나요?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를 보호하고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의 비상 계획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누군가를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 4. 주택 보안 강화하기. 스스로를 쉽게 표적이 되게 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것은 평화롭고 조용할 수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기꾼과 도둑은 종종 노인들을 쉽게 표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취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 씨는 수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즐기지만 또한 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다음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집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단계 1. 집을 안전하게 하세요. 침입자가 2번 생각하게 만드세요. 대부분의 도둑들은 사람이 살고 있거나 잘 보호된 집은 피합니다. 좋은 소식은 몇 가지 간단한 업그레이드로 집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 업그레이드. 김 씨는 오래된 문 잠금 장치를 튼튼한 데드볼트로 교체했습니다. 누군가 침입하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모션 센서 조명 설치. 도둑들은 종종 어둠을 이용합니다. 김 씨는 입구와 차도 근처에 모션 감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조명이 밝게 켜집니다. 비디오 도어벨 사용. 이제 김 씨는 밖에서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스마트 도어벨은 다른 방에서도 누가 노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팁. 카메라가 없더라도 가짜 보안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원치 않는 방문자를 겁줄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마음의 평화를 더해주는 작은 단계입니다. 단계 2. 사기 조심하기. 오늘날 노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도둑이 아니라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매일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김 씨도 거의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어느 오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의 은행에서 전화했다고 하며 누군가 그의 계좌에 접근하려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긴급하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한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했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나 재정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의 계좌는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전부 사기였습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공황을 조성하여 빠른 답변을 얻으려 합니다. 일부는 세무서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빚졌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손주처럼 행동하거나
즉시 지불을 요구하는 가짜 유틸리티 회사로 가장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신자나 이메일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항상 직접 회사나 사람에게 확인하세요. 너무 좋거나 너무 무서울 정도로 들리면 본능을 믿으세요. 아마도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단계 3.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계획 세우기 사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상한 전화가 오면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조카에게 확인합니다. 누군가 수리를 하러 오면 그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오면 그는 그것이 사기가 아닐 때까지 기다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2번 확인해주면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예방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상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언제였나요? 당신이나 아는 사람이 사기에 속은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 4. 낙상 예방, 작은 조정, 큰 안전 확보. 낙상은 노인이 응급실에 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년 수백만의 노인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집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낙상은 몇 가지 스마트한 변화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를 힘들게 배웠습니다. 약 1년 전, 그는 거실에 느슨한 러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자신을 일으키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은 그가 자신의 생활 공간과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단순히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가 한 일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간단한 주택 수정하기. 당신의 집은 안전하게 느껴져야 하며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몇 가지 작은 변화로 낙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손잡이바 설치. 김 씨는 욕실의 병이 옆과 샤워실 안에 강한 손잡이바를 추가했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바닥은 가장 흔한 위험 중 하나이며 이 바들은 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명 개선. 어두운 조명은 작은 걸음조차도 큰 위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오래된 정우를 밝은 LED 조명으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복도, 계단, 그리고 욕실 근처에서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그는 러그를 고정하고 전선을 정리하며 집을 지나갈 때 방해물이 없도록 했습니다. 빠른 수정. 만약 던지는 러그를 사용한다면 미끄럼 방지 뒷면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더 나아가 제거하세요. 그것들은 집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계 2. 활동적으로 지내기. 강한 다리는 곧게 서 있는 것과 크게 넘어지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약한 다리 근육이 낙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간단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단지 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합니다. 그의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는 다리 힘을 키웁니다.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 그는 일직선으로 걷습니다. 한 발이 다른 발 앞에 오도록 하여 균형을 개선합니다.
발목 돌리기. 그는 부드럽게 발목을 회전시켜 유연성을 유지하고 넘어짐을 피합니다. 강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꾸준한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김 씨는 하나의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단계 3. 완전한 회복 계획 세우기. 최고의 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가까이에 두세요. 김 씨는 항상 전화기를 주머니에 두거나 쉽게 닿는 곳에 둡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경고 장치 사용하기. 일부 낙상은 전화에 닿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작은 비상 버튼도 착용합니다. 버튼 하나로 즉시 도움을 연결합니다.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 연습하기. 만약 그가 넘어지면 김 씨는 침착하게 있습니다. 그는 옆으로 굴러서 천천히 앉은 자세로 이동하고 다시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프로팁. 당신이나 당신이 걱정하는 누군가가 낙상의 위험이 높다면 낙상 감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차례. 낙상은 심각한 문제지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집이나 루틴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조언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 5. 사회적으로 연결되기 고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기분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 기억력 상실,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입니다.